방과 후 3회 상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1회, 2회의 상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3회 문제 풀기 시작할 건데 생각보다 문제가 얼마 안 남아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일단 생긴 것부터 굉장히 좀 그렇게 생겼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양의 약수, 그러니까 이 자연수 n의 약수를 이렇게 a1부터 ak까지 둔다고 합니다. 이때 k는 당연히 자연수 n의 약수 개수만큼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이게 뭐 크기순이란 말은 없지만 그냥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뭐 n이 만약에 어떤 걸 볼까요? n이 만약에 10이야. n이 10이면은 10의 약수 어떤 게 있죠? 1, 2, 5, 10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를 A1, 이거를 A2, 이거를 A3, 이거를 A4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 보면은 10의 약수의 개수는 4개잖아요. 4개니까 여기 A4까지 온다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이 K는 N의 양의 개수의 개수다. 양의 약수의 개수다라고 했을 때 이 AK의 의미가 지금 10의 약수는 4개니까 A4까지 오는 거. 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뭐 36 해봅시다. 그러면 1, 2, 3, 4, 6, 9, 12, 24가 아니죠? 18, 36 이렇게 총 9개의 약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게 A1, A2, A3, A4 땡땡땡 해서 이게 A9까지 있다라는 거죠. 이땐 K가 9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 자, 이 예시는 제가 저 구석에다가 박아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이때 fn을 어떻게 볼 거냐면 f에다가 어떤 자연수 n을 딱 넣었더니 그 자연수들의 약수들이죠. 그 약수들을 i의 거듭 제곱만큼 해서 다 더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더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f의 2의 m제곱에서 f의 8을 뺀 것이 10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보자면 아까 했던 우리 f10을 한번 해볼게요. 10의 약수는 1, 2, 5, 10 4개였으니까 f에 10을 넣게 되면 우리가 뭘 계산해야 하냐? i의 1제곱, i의 제곱, 그리고 i의 5제곱, 그리고 마지막 i의 10제곱을 계산하셔야 하는 건데 이것은 i 더하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i 5제곱은 또 i고 그리고 i의 10제곱은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F10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i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근데 지금 구해야 하는 거는 F10이 아니죠. F10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F2의 m제곱과 F8을 뺐더니 10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2의 m승 미지수가 박혀 있을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값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8처럼 확정적인 숫자를 넣은 거를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할 텐데 우리가 F8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걸 계산할 때 i 위에다가 8의 약수들을 이렇게 올려야겠죠. a의 i지. a1이 1이니까 1이라 치면은 i의 1승, i의 제곱, 그리고 i의 4제곱, 마지막 i의 8제곱. 1, 2, 4, 8이 8의 약수니까 F8은 이런 계산을 실행했을 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최종적인 계산 해보시면 i는 i 1제곱은 i로 나올 것이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4제곱은 1, i 8제곱도 1로 나오므로 이거의 최종적인 결과가 1 더하기 i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F2의 m제곱 얘는 어떻게 구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확정적인 수가 아니니까 약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2의 거듭제곱꼴의 약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약수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1은 있겠죠. 모든 수의 약수 중에 1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m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2도 이 친구의 약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m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2의 제곱도 이 친구의 약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 2의 m제곱까지 이 친구의 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의 값에 따라서 뭐 물론 m이 만약 1이었다면 약수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겠죠. 근데 m이 만약 2였다면 m이 2라면 이렇게 1, 2, 2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가 약수가 되겠죠. 자, 이 말은 뭐냐? m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약수들의 개수는 달라지겠지만 뭐 결정적으로 2의 m제곱의 약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1과 2의 거듭제곱꼴로만 나타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f에 2의 m제곱을 넣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의 1승, i의 2승, i의 2의 제곱승, 그리고 뭐 더 해봅시다. i의 2의 세제곱승까지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i의 2의 m제곱승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i의 1제곱은 그냥 i고요. i의 제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i의 4제곱 있죠?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는 모두 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i의 2의 2제곱은 i의 4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1 되는 건 오케이인데, 자, i의 2의 세제곱 봅시다. 이건 어떻게 보면 i의 2의 2제곱 곱하기, 아니죠, 이렇게 한번 조금 더 나눠서 이거는 i의 2의 2제곱 더하기 i의 2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2의 3승은 어떻게 보면 2의 2승 더하기 2의 2승이잖아. 그렇죠? 지우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수 법칙 때문에 또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i의 2의 2제곱 곱하기 i의 2의 2제곱이므로 이것도 1 곱하기 1이 돼서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i의 2의 2제곱 이후로 있는 모든 거듭제곱꼴들은 이 값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 값들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서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한 개 더 해보면 i의 2의 4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i의 2의 2제곱에다가 이렇게 2의 2제곱을 4번 더한 것과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 분리를 해보면 i의 2의 2제곱을 4번 곱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결국 이것도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기 i의 제곱 이후로 제가 빨간색 괄호를 쳐놓은 부분은 전부 다 값들이 1이 된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 1이 몇 개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뭐 개수를 세어보자면 얘는 지금 2의 2제곱이죠. 그리고 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이거 2의 1m제곱이죠. 만약에 이거는 좀 기본적인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몇 개 있나요? 1부터 10까지 라고 하면 10개 있죠. 1, 2, 3, 4, 5, 6, 7, 8, 9, 10. 그럼 2부터 10까지 라고 하면 몇 개 있나요? 그렇죠? 9개 있죠. 이걸 생각할 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1부터 10까지 있는 거에서 하나 뺀 거잖아요. 여기 1자리가 비니까. 그럼 만약에 1부터 자연수가 100까지 있으면은 자연수 개수가 100개인 거 우리 당연히 알아요. 그럼 만약에 1부터 m까지 자연수 몇 개 있냐고 하면 우리가 m개라고 할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 이 지수가 2의 2제곱부터 2의 m제곱까지 지금 이렇게 거듭제곱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수만 딱 변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만약 2의 1승부터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렇게 돼 있었으면 이 i의 개수가 몇 개였나요? 그쵸? m개겠죠. 변하는 게 지금 1, 2, 3, 4, 5, 6, 7, 8 해서 m까지 가니까. 그래서 변하는 건 1부터 m까지니까 자연수가 m개다라고 해서 이 i가 m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i의 2의 1승이 없잖아. 그래서 이건 총 우리가 m-1개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 계산해 보시면 앞에 이거 i의 1승은 i가 되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뒤에는 전부 다 1이 되지만 m 빼기 1개만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보시면 결국 m 빼기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2 더하기 i 더하기 m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f8을 구하셨고요, f의 2의 m제곱도 구하셨는데 이거 두 개를 뺀다 라고 했으니 f의
2의 m제곱에서 f8을 빼시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더하기 i 더하기 m에서 1 더하기 i를 빼시면요, i끼리 없어지고 m 빼기 3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m 빼기 3이 나오는데 이 m 빼기 3이 지금 10이 되는 m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 답은 m이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수로 문제를 푸는 거는 되게 생소한 문제지만 어떤 수의 거듭제곱꼴의 약수는 항상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수의 거듭제곱꼴의 약수는 무조건 그 수의 거듭제곱꼴로 약수가 다 나타난다라는 거, 이 규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사실 되게 상문제 넣긴 했지만 상문제 치고는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2차식이 주어져 있고요. x에 대한 2차식입니다. 그때 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mn의 값을 구하는 건데,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판별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어진 2차식의 판별식이 그렇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식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하시고 판별식을 써서 0 된다라고 하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리를 해봅시다. mx제곱 빼기 9m 더하기 n 빼기 4nx제곱 빼기 10의 루트 mnx,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m 빼기 4n의 x제곱 빼기 10 루트 mnx 더하기 n-9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별식에 써보시면 지금 얘가 b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시면요, 여기서 b의 제곱 100mn 빼기 4 곱하기 n-4n n-9m, 이게 지금 0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항을 해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항을 할 거야. 이항을 하면서 당연히 중간에 부호가 바뀌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4로 나눠보시면 25mn은 n-4n 그리고 n-9m이므로 이걸 전개해보시면 mn 빼기 9m의 제곱 빼기 4n의 제곱 더하기 36 mn이란 걸 알 수 있죠. 발음이 어렵네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25mn은 마이너스 9m의 제곱 빼기 4n의 제곱 더하기 37mn이구나 라고 쓸 수 있고, 얘를 조금 25를 이거를 여기 있는 식들을 전부 다 좌변을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9m의 제곱 빼기 12mn 더하기 4n의 제곱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렇게 3m 빼기 2m의 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뭐 이 인수분해 하는 거를 물어보신다면 뭐 저한테 배우실 게 아니고 이제 열심히 중학교 3학년 책을 뒤지셔서 풀어보셔야 하는데, 보시면요 9를 3, 3으로 쪼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4도 2로 쪼갤 수 있는데, 이거 두 개 곱하면은 각각 곱하면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2여야 하므로 여기를 마이너스 붙여서 곱하면 12가 마이너스 12가 나오겠구나 해서 제가 너무 반사적으로 이렇게 풀어버렸는데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3m 빼기 2n이 0이 되려면 당연히 3m과 2n이 같아야 할 것이고, 이를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m분의 n 값이니까 답이 2분의 3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정리하시고 판별식이 0이다로 풀이하시고 인수분해까지 하시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사실 이것도 상문제 치고는 판별식 한번 쓰면 되는 문제인데 봅시다.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아까 우리가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했었죠.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렇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이게 좀 더 판별식 0이다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중근을 가진다 했을 때도 이 2차 방정식에 주어진 2차식이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판별식 써보시면 여기서 요거를 b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곱 b의 제곱 빼기 4ac 해야 하니까 이렇게 4ka-4의 4 곱하기 k-a의 전체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뀔 것이고요.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보시면요.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은 k제곱 빼기 4k 더하기 b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k 값에 상관없이 이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등식 풀 때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개수를 비교하셔도 되고 뭐 수치를 대입하셔도 되는데, 이미 다 전개되어 있는 판에 그냥 개수를 비교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다. 그리고 a의 제곱이 b다 라고 했으니 이거 풀어보시면 a는 2가 되고요. 따라서 b는 4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수의 곱은 8이므로 정답은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는 양수고 b는 음수인 어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주어진 음수의 제곱근들을 쫙 풀어봤을 때 이런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호 안에 음수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 했냐면 그거를 열심히 그 밖으로 꺼내라 했어요. 그 i 형태로 꺼내라 해서 이걸 a 제곱 루트 a 제곱 i라고 쓰시고요. 이거는 루트 25a 제곱이라고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잘 보시면 b가 음수고 a가 양수기 때문에 두 수를 곱한 거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ab 루트 마이너스 ab i 제곱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 i 제곱은 여기서 i 하나 뺀 거고 또 여기서도 i 하나 빼서 이렇게 i 제곱이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지금 음수가 정확히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ab가 양수인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ab가 음수잖아 지금. 얘가 양수고 음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b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호 안에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자, 이것도 봅시다.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루트 a 제곱 플러스 1 이거 양수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당연히 그냥 a 플러스 1로 나오시면 되고, 얘도 a 플러스 1은 양수인데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건 a 플러스 1에 i를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루트 a 제곱끼리 나눠지면서 이게 i분의 5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이거 두 개 양수니까 마이너스 ab로 나오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곱해서 결국 이건 2ab로 나오시고요. 마지막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에 i가 붙습니다. 근데 여기 i분의 5는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5i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24 더하기 4i가 되는 것이므로 정리를 해보시면 2ab 더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5i가 마이너스 24 더하기 4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보시면 ab가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리고 a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5가 4이므로 지금 a 더하기 1의 제곱이 9구나. 그러면은 a는 뭐 이거 방정식을 풀어보시면은 2 아니면 마이너스 4인데 a가 양수라 했으니 a는 2군요. 근데 a가 2면 여기 2가 들어가니까 b가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끊기지? 끊기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a가 2, b가 마이너스 6이므로 따라서 둘의 합은 마이너스 4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다 라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할 수 있는 뭐 음수 제곱근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벌써 4회네요. 네, 방과 후 4회 문제집의 상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2차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고 그것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 할 때 저렇게 요상하게 생긴 친구들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지금 전부 다 생긴 꼴이
알파 1에다가 1 더하시고 베타 1에다가 1 더하시고 해서 곱한 거 뭐 전부 다 알파 2, 베타 2 이렇게 다 뭐 구했는데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씩 구할 수 있죠. n에다가 1부터 5까지 넣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푸시면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 했으니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4n 더하기 3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곱은 이렇게 n제곱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긴 꼴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지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알파 n에다 1 더하고 베타 n에다가 1 더해서 곱해보시면 알파 n 베타 n 더하기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는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 더하기 1이므로 이것은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이므로 이렇게 알파 n 베타 n에다가 각각 1 더해서 곱하면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잠깐만요. 이게 되나? 될 것 같은데. 네, 됐네요. 자, 복사해서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기 이게 지금 알파 n 더하기 1, 베타 n 더하기 1이므로 얘를 그냥 다 여기다가 1, 2, 3, 4, 5 넣으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1 더하기 2의 제곱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2 더하기 2의 제곱 얘가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5까지 넣으시면은 5 더하기 2의 제곱이므로 우리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제곱 7제곱까지 더하시는 거잖아.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죠. 9 더하기 16 더하기 25 더하기 36 더하기 49이므로 이렇게 더하시면 50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더하시면 85이므로 정답이 13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그리고 저 규칙을 좀 찾는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굉장히 조금 어지럽게 생기긴 했고 이게 좀 이차함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반도 있고 안 배운 반도 있겠지만 뭐 풀 수 있다면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이 해설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때 f에다가 절대값 fx를 넣고 그것이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물어본 거야. 실근을 물어본 게 아니고 개수 몇 개인지 물어봤으니 자, 이거 일단 조건을 먼저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 밑에 두 조건을 만족한다 했는데 자, 일단 2차 함수가 있어요. 최고차항 개수, 2차항 개수 1이라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 f-2와 f6의 값이 같대요. 그러니까 뭐 -2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요쯤 있다 쳐봅시다. 그 6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뭐 또 요쯤 있다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거의 두 개의 지금 값이 이렇게 같다는 거야. 그렇죠? 같은 y 값을 가진다는 거잖아. 그럼 x가 아니고 다른 x를 넣었는데 같은 y 값을 가져. 근데 이게 2차 함수에서는 가능하죠. 이렇게 포물선으로 생겼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조건을 보면은 2차 함수에서 이런 조건을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꼭지점의 x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x좌표. 왜냐하면 2차 함수는 내가 대칭축이라는 게 있다 했어요. 이렇게. 아이고. 패드가 정말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대칭축이라는 게 있다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전부 다 대칭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이 꼭지점의 x좌표가 -2와 6의 평균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fx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항 계수도 1이기 때문에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y값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꼭지점의 x좌표가 그렇죠 2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 조건을 보세요. 함수의 최소값이 -9다. 지금 최소값을 가르쳐줬는데
수업 때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알려주는데 범위가 나와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보통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나 조건도 범위를 제한 두지 않았고 그냥 이 문제 자체에서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다 라고 했다는 것은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9라는 거죠. 그 말은 얘가 지금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9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 k 대신에 마이너스 9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이 마이너스 9라는 거죠. 이 값이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이렇게 포물선처럼 생겼는데 실수 전체에서 당연히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여기 꼭지점이겠죠. 쌤, 여기가 최소값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제일 밑에 있는 애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마이너스 9라는 거니까 얘가 그래서 x가 2일 때 마이너스 9를 가지는구나 해서 이렇게 fx를 조건만 보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하는 게 문제인데요. 자, 이걸 조금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y축과 x축 그리시고, 그리고 2를 한 뭐 이쯤 있다 생각해 봅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2를 한 이쯤 있다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x축, 이게 y축. 그리고 뭐 마이너스 9가 한 뭐 이쯤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겠죠? 꼭지점인데 이거를 이렇게 포물선을 딱 그려봤어요. 너무 그런가? 자, 또 이렇게 되네. 아이패드가 너무 오류가 많아가지고, 오케이.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 쳐봅시다. 꼭지점 이렇게. 그때 지금 문제에서 결국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절대값 f 안에 절대값 fx는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알아내죠? 그렇죠. 이 주어진 2차 방정, 이 주어진 2차 함수에 0을 주어진 2차 함수를 방정식꼴로 만들어서 그것의 근이 저 노란색 점들의 x 좌표가 된다라고 했었으니 우리가 한번 구해볼 건데, 전개를 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있을 텐데 빼기 9가 있으니 빼기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가 5,0이라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같았으면 이 fx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fx가 5가 들어가도 f5도 0이고요.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됩니다. 그쵸?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거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자, 원래는 f에 5가 들어가도 0이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0이야. 그러면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나요? 라는 게 묻고 싶은 거지. 그럼 얘를 생각해 보시면요. 절대값 fx가 5가 된다면, 첫 번째 경우 절대값 fx가 5가 된다면 이 주어진 식이 f 절대값 fx 얘가 f5가 되겠죠. 절대값 얘가 5니까 그럼 0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우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1이 된다 해도 f 절대값 fx가 또 f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또 0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만족하는 이제 x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경우는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절대값은 항상 그 절대적인 양, 그 수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와야 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1번의 케이스는 우리가 제외를 하시고 2번의 케이스는 우리가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첫 번째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절대값 fx가 5가 되는 것이 몇 개 있을까라는 건데, 자 봅시다. 그러면은 다시 얘를 조금 좀 줄이시고 우리는 여기 우리가 그린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9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fx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러면은 절대값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절대값 fx라는 것은 얘네가 전부 다 양수가 음수가 전부 다 양수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주어진 그래프에서 음수에 해당되는, 즉 함수의 값이, 그러니까 y 값이 음수인 곳은 어딘가요? 그렇죠. 대답을 한 친구가 있겠죠. 여기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음수잖아, 맞죠? 그럼 얘네를 지금 양수로 바꿔야 하니까 이게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 뾰족하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둥글게 낙타 등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지금 절대값 fx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 제일 밑에 점이 마이너스 9였어요. 마이너스 9였는데 이게 그대로 뒤집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의 높이가 9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값 fx가 5가 되는 x값이 몇 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0보다는 크고, 여기가 지금 0이잖아. x축은 0이니까. 그리고 9보다는 작으면 한 5가 이쯤에 있겠네. 그럼 절대값 fx가 5가 된 지점이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값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문제에서 이 x값을 구해라 했으면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값을 원하는 게 아니야. 뭐를 원해? 그렇죠. 개수를 원하잖아. 그래서 답이 4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값 fx가 5가 되는 그 x값이 몇 개인지를 지금 구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저렇게 총 4개의 지점에서 절대값 fx가 5가 되는군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뒤집어 올린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땐 중요한 거는 저 가나 조건을 해석해서 바로 fx를 알아낼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왜냐면 저랑 아직 절대값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게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지만 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저 가나 조건을 해석해서 2차 함수를 바로 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마지막 문제네. 자, 방과 후 4회 상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문제는 그 우리 모의고사 예전에 23년도인가 22년도 6월 모의고사에 30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일단 가나다 조건을 잘 해석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저 문제에 나와 있는 fx 빼기 k, gx 빼기 k가 k는 0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아마 이 말이 조금 어려울 텐데 이것 또한 우리가 좀 같이 해석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담아왔습니다. 자, 가조건 한번 볼게요. 자,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부터 봅시다. 함수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 0,0에서만 만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fx가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나는데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야. 딱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이 하필 0,0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2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뭐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접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0,0에서 접한다라는 거야. 지금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0인데 원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가조건을 통해서 fx는 무조건 ax 제곱꼴이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원점에서 접해야 하니까. 그러면은 이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ax 제곱꼴이다 라는 것만 알 수 있어. 나조건 봅시다. f랑 g를 두 개 더해서 그게 0보다 큰 것의 해는 x가 2보다 크다, 2 이상이다 라는 어떤
부등식의 해가 있는데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푸는 거는 중2 때 다들 배웠을 거예요. 그 1차 부등식 푸는 거는 사실 방정식을 푸는 것과 과정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항도 되고요. 양변 나누는 것도 되고 곱하는 것도 되는데 다만 주의해야 할 거는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그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일단 봅시다. 지금 F랑 G를 더했더니 이렇게 더했더니 이게 0 이상인 그 해가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래. 그럼 얘를 조금 이 항에서 보면은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0 이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두 개를 더했더니 이런 1차 부등식이 하나 나온 거야. 그 말은 뭘까요 얘들아?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이렇게 1차 부등식이 나왔다니까? 그 말은 얘네 두 개 더한 게 1차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gx는 2차식이 마이너스 a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f와 g를 더했을 때 이 차항이 없어져야 하니까 f와 g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차식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건데 일단 두 개 더했을 때 해가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g가 무조건 얘를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f는 ax 제곱으로 이미 확정이야. 그럼 g가 뭐 마이너스 ax 제곱에 뭐 x 빼기 2 이걸 들고 있어야 f랑 g를 딱 더했을 때 x 빼기 2만 살아남잖아. 맞죠? 근데 이게 x 빼기 2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식은 또 어떻게 출현할 수 있냐면요. x 빼기 2가 0 이상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수 k가 이렇게 곱해져서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k는 정수 k란 말이 있으니까 다른 문제에 써서 뭐로 해볼까요? t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돼서 t가 양수일 때 t가 양수면은 양변을 t로 나누면서 이게 x 빼기 2가 0 이상이다 라는 문자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gx는 여기다가 tx 빼기 2t를 무조건 같이 들고 있어야 하고 이때 t는 양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f에서 g 더한 게 무조건 g가 x 빼기 2를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 경우를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확정적으로 딱 가는 거잖아. 아마 답이 그럼 나중에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g에 대한 어떤 식도 저렇게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얘를 조금 지우시고요. 자 다조건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에서 g 뺀 게 f1에서 g1 뺀 거보다 항상 크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f 따로 g 따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내가 저거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빼기 gx가 f1 빼기 g1보다 크다라는 것을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요.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둘 건데 fx 빼기 gx를 h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2차식이라는 건 또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f는 ax 제곱이고 g는 마이너스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기 때문에 f에서 g를 빼는 거야. 빼면은 저게 2ax 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2a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식이 된다라는 거야. 즉 hx는 어떻게 생겼냐면 2ax 제곱 빼기 tx 더하기 2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조건을 hx로 조금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hx는 뭐보다 크다? h1보다 크다 라고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대해 hx는 h1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hx를 어떤 2차 함수라고 봤을 때 그 hx에 있는 모든 값들은, 그러니까 2차 함수 hx의 모든 y 값들이 h에다가 1 넣은 값보다는 크대. 그것보다 무조건 항상 커야 하는데, 이 말을 조금 잘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2차 함수를 또 다르게 힌트를 주는 하나의 말이긴 한데, 얘는 hx가 지금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면서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1이 돼야 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만약에 hx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저 말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봅시다. hx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x는 1이라 했으니 여기에 y좌표는 정확하게 값은 모르지만 h1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이 hx에 있는 모든 이 값들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빗금치고 있는 이 모든 값들은 무조건 h1보다 h1이 여기 있으니까 h1보다는 다 위에 있잖아. 맞죠? 다 위에 있으니까 h1보다는 큰 값이구나. 그리고 x에 1을 대입하게 되더라도 h1과 이 꼭지점 h1은 당연히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가 h1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hx라는 애가 정확히 hx라는 함수가 2차 함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만약에 이건 예시예요.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뭐 어떤 거 해볼까요? 함수 fx가 있을 때 이 fx가 f3보다 이렇게 작다라고 했어.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fx가 이때 f가 2차식이야. 자, fx는 2차식. x에 대한 2차식이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 fx가 2차식이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모든 x에 대해서 f3보다 작아야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생겼으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3보다 작을 수가 없죠. 뭐 f3이 여기나 여기 뭐 어디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여기가 3이라 쳐봅시다. 여기가 f3이겠죠. f3보다 커지는 x값들이 무조건 있다고. 그럼 이런 경우가 절대 아니겠죠. 무조건 위로 볼록이는 형태가 될 것이면서 여기 이 값이 f3이 되면서 이 x값이 x는 3이 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f3보다 작은 경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시를 든 이 문장과 문제 나와 있는 저 hx 저 문장을 다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은 요 부분은 그냥 없앨게요. 자, 그러면 지금 다조건에 의해 지금 hx라는 2차식은 꼭지점의 좌표가 1인 어떤 2차 함수다라는 건데 그럼 이 hx는 지금 최고차 한계수는 2a죠. 왜요? 여기 내가 적어놨잖아. f에서 g를 빼면은 2ax 제곱을 시작한다 했으니 2a로 시작하면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이건 뭔지 모르니까 s라고 해볼까요? y좌표는 몰라요. s라고 할게. 자, 그런데 얘가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렇죠? 당연히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내가 다시 적어 놓을게. a가 0보다 큰. 그러면 f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g는 위로 볼록인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hx를 이렇게 구해놨거든요. f랑 g를 직접 빼서. 근데 hx를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구했잖아. 그럼 얘를 한번 전개를 해서 같다라고 놓아봅시다. 그러면은 2ax 제곱 완전 제곱씩 다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4ax 그리고 더하기 2a 더하기 s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요. 개수 비교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t와 마이너스 4a가 같고요. 2t와 2a 더하기 s가 같습니다. 이걸 계산해보시면 t가 4a라는 뜻이고 그리고 t를 여기다 대입해보시면 8a가 2a 더하기 s이므로 s는 6a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정을 해보시면 hx는 hx를 수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t가 뭔지도 s가 뭔지도 알았으니 t가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여기 g에다가 내가 넣어놨었죠. 그래서 얘를 좀 수정해보시면 마이너스 ax 제곱 t 대신에 4a 넣으시면 4ax 빼기 8a가 되고 이때 t는 t를 이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gx를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밑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fx는
우리가 ax 제곱이라고 썼고요. a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4ax 빼기 8a인가요? 네, 빼기 8a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gx에서 2차항, 1차항 상수 모두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a로 한번 묶어보시면요, x제곱 빼기 4x, 그 내가 끝에 상수항 여기 버려두라고 했어.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들어와야 하므로 여기 더하기 4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냅다 더하기 4 하시면은 문제가 등호가 성립을 안 하니 더하기 4 대신에 또 저걸 상쇄할 만한 친구가 필요한데, 사실 저거는 더하기 4를 한 거긴 하지만 앞에 마이너스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 전체 식에다가 마이너스 4a를 더해준 거죠. 마이너스 4a를 더해준 거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4a를 여기 밖에다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 gx는 마이너스 a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a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gx의 이거를 좀 지울게요. gx와 fx에 생긴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뭐 이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f랑 g를 구했고요. a가 양수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학생들이 여기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거야. x에 대한 방정식 fx 빼기 k 곱하기 gx 빼기 k는 0. 이게 어쨌든 방정식이죠. f랑 g 모두 x의 2차식이니까 이게 실근을 안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궁금하다는 거야. 저걸 지금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봅시다. 만약에 fx 빼기 k 그리고 곱하기 gx 빼기 k가 0이 된대요. 이게 0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하냐면, 이게 0이 되시려면 fx가 k가 되거나 or gx가 k가 되는 x값 존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k가 되거나 gx가 k가 되는 x값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인 거야.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0이 되려면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0이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은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는 0 돼야 하니까 저게 0 된다 생각하면 fx가 k인 거, gx가 k인 x값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일단 fx는 원점을 꼭지점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a가 양수니까 요렇게 그려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fx. 그 gx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2,-4a야. 그러면은 여기가 0이니까 뭐 2가 대략 뭐 이쯤 있다 쳐봅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4a는 어디쯤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이쯤이라 쳐볼게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a가 음수인 건 맞아. 여기가 꼭지점이고 지금 위로 볼록이죠.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얘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지금 얘가 gx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k가 정수라 했으니, k는 정수, 뭐 어디든 이렇게 팍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만약 k라 쳐봅시다. 만약에 얘가 k면요, fx가 k가 되는 x값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림에 여기 보면 있잖아. x값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 네모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k가 만약 여기 있었다면은 f 네모는 k가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고. 실근을 x는 네모라는 실근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이 주어진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k의 개수가 5개여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겠니? k를 이렇게 긋게 되면은 fx랑 만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저 주어진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겠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여기다가도 이렇게 딱 k를 그어버리면은 이 gx가 0이 되는 x값을 가지게 되잖아. 그럼 이거 둘 다 안 만나려면 어디에 값이 있어야겠니 얘들아? 그래,
이 여기 빈집은 아니고요.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니? K 값이 여기에 이렇게 딱 있을 때는 F와도 안 만나고 G와도 안 만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맞죠? 이렇게 있으면은 F랑도 안 만나고 G랑도 안 만나니까 K 값이 이렇게 있다면은 주어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이 존재하지 않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안에 K 값이 몇 개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5개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5개라 했잖아. 여기서 5개라 했잖아. 5개. 그러면 이 K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이 K가 만약에 잘못해서 K가 이렇게 X축과 딱 겹쳤어.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X축과 겹치게 되면은 꼭지점 얘랑 만나잖아. 그러니까 K가 X축이면은 얘랑 딱 만나게 되면서 실근의 가짐으로 주어진 방정식이 실근에 가지게 되죠. 그래서 K가 무조건 0보다는 작으면서, 아니죠, K가 0보다 작은 게 아니죠. 정확하게는 그래. 자, 이게 K가 이 사이에만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 높이를 봅시다. 이 높이가 얘는 지금 0이고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4a야. 맞나요? 그쵸? 마이너스 4a인데 여기 지금 5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잖아. 5개가 들어가려면 일단 0보다는 작으신 정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죠. 자,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딱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마이너스 4a랑 딱 겹치게 되는 이렇게 선이 그어져 버려. 그럼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gx가 k가 돼버리는 x값이 존재하잖아. 딱 한 개 존재하잖아. 그래서 얘는 절대 마이너스 5랑 만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a는 무조건 마이너스 5보다는 작으셔야 하는데, 이 안에 무조건 작으셔야 하는데 이 안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4a는 어떻게 돼야 하냐면, 다시 이 안에서 정수가 무조건 5개만 있어야 하잖아. 이렇게 5개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영원히 더 작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a가 이렇게 막 엄청 작아지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작아지면 이 안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생겨버리면 정수 k가 5개보다 더 많아지잖아. 그래서 이게 작아지려면 어디까지 작아져야 하냐면 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6이 될 때까지만 딱 작아져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꼭지점과 만나도록 작아지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 건 괜찮다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6과 이 gx가 이렇게 꼭지점에서 만나면은 k가 마이너스 6일 때는 gx가 마이너스 6이 되는 x값이 이렇게 하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잖아. 근데 우린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5개 있어야 하거든요. 같지 않는 경우가 5개.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6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거나 작아야 한다라는 거니까 이걸 조금 풀어보시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이렇게 방향이 다 바뀌시겠죠. 그리고 4를 나눠보시면 a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거나 4분의 5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하셨는데, 자, 결국 구해야 하는 게 뭐냐? f22 더하기 g22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지금 f랑 g를 우리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어딨니? 그래, 여기 적어놨죠? 여기 f가 여기 있고요, g가 여기 있죠? 이거 두 개를 더해 보시면요, f 더하기 다시 fx 더하기 gx는 뭐랑 같냐면 4ax 빼기 8a랑 같습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22를 넣은 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f22 더하기 g22는 여기 x에다가 22를 넣은 거니까 80a가 되겠네요. 즉 우리는 지금 80a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럼 a의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80a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a일 때 최대겠죠. 따라서 80 곱하기 2분의 3이 최대값이고 정답이 12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30번 문제인 것만큼 엄청 어려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다 조건을 해석해서 hx와 fg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f 빼기 g, f 빼기 k, g 빼기 k를 곱한 것이 0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에서 실근을 안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주어진 f와 g 그래프가 정수 k와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 만나도록 하는 정수가 5개 있어야 하므로 이 f의 꼭지점과 g의 꼭지점 사이에 정수가 5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만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6은 g의 꼭지점과 만나는 것까지는 상관없다. 이거를 포인트로 생각하셔서 풀었으면은 아마 어렵지만 배워간 거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